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강의. 사랑, 그 가벼움에 대하여입니다. 옛날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두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둘은 같이 죽겠다는 협박도 하고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겠다고 이제 부모님을 위협한 거죠. 하지만 양가 부모님은 요지부동 둘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둘 다 독신으로 평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남녀 간의 인연만큼 번뇌와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가에서는 절대로 스님이 주례를 서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결국 번뇌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남을 맺어주고 인연을 주고 이런 것들 절대 하지 않죠. 도리어 있던 인연도 다 끊어버리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 다 놔두고 돈이고 재산이고 모두 버리고 출가를 한 판에 남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낭만적인 사랑, 즉 이성적인 사랑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7세기 이전에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양이나 동양이나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했죠. 그리고 뭐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자유연애 바람이 불게 되었고 현대사회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이제 종교보다 더 신성하고 고결하고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현대처럼 이성 간의 사랑이 추앙을 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랑이 과대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남자는 이제 여자를 위해 뭐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게 되고 여자도 사랑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로맨스 소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은 아주 지고지순하고 인간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하고 떠받들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사랑은 여자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기도 하고 또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여자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거리를 가진 뭐 드라마나 영화, 소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옛날 영화 그 레옹에서도 보면 레옹은 사실은 마틸다를 사랑했거든요. 그 마틸다를 위해서 죽잖아요. 또 더 오래된 영화 그 알랑드롱이 나왔던 태양은 가득히에서도 리플리란 주인공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또 영화 쉬리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난파 간첩인 그 여자 주인공은 일부러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사랑만이 인간의 가치 중 가장 숭고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사랑은 많은 부분 그 상업주의의 장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가 않죠.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인 그 드비어스의 광고 문구가 사랑은 영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여자에게 사줘야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의 증표라는 뜻이죠. 이 남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전략이었고 사실 이전에 사랑의 증표는 딱히 그럴 만한 게 없었어요. 뭐 반지 정도랄까? 아예 없기도 했죠. 하지만 이 회사가 계속 다이아몬드가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 수십 년간 광고하면서 이제 어때요? 결혼식 예물에서 다이아몬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크기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도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이런 광고를 본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래도 받아야 남자가 또 능력도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어때요? 광고의 최면에 빠진 겁니다.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업들이 사랑을 이용해서 우리의 돈을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현대 사회의 사랑은 그래서 소비의 대상이고 또 다른 욕망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두 분의 남성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었지만, 두 분 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여자도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그래, 다 각자 남편, 아내 다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둘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한 지붕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하루라도 같이 그 여자랑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은 조금씩 고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내가 된 사람은 술만 마시면 버리고 온 자식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남자분도 사실은 똑같은 심정이죠. 사실 그 남자분도 버리고 온 자식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본인도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걸 보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루만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으나 살아보니 상대방에게 이제 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주사도 있기도 하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지게 됐고 1년 만에 새로 재혼한 그 여자분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짐 싸서 다시 예전 가족의 품으로 간 겁니다. 이제 그 남자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있죠. 그냥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부모랑 거의 연을 끊죠. 부모님들이. 미친 거 아니냐. 뭐 때문에 자식 다 버리고 그쪽도 그렇게 그 가정을 깨면서까지 결혼을 하냐 하면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 아, 너 저기 네 와이프 어떻게 지내? 그렇기 때문에 친구 못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꺼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혼을 하게 되면 남은 거는 새로 결혼한 아내나 남편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게 지내게 되죠. 이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고 자신이 결혼을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떠나버리니까 그 분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직장을 다시 재결합하자고 직장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은 칼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자기 인생 다 끝났는데 뭐 같이 죽자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다가 이제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 분노감은 조금씩 사그라들어서 아주 큰 비극적인 사건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상처도 굉장히 컸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이제 잘리게 됐죠.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제 자신은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고 혼자 잠을 자야 되고 이제 돌아갈 가족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아내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다투고 언쟁을 하고 혹시 그 여자가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또 그 여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실제로 다 잃은 것 같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들,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집착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해방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거죠. 그분도 조금 수긍하는 눈치더라고요. 실제로 그 1년간의 세월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버린 아내와 자식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이랑 뭐 왕래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둘 다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큰 진짜 어깨에 힘을 주고 결혼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이름 아래 자신이 치렀던 수많은 고통과 굴레에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자,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왔던 조신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라시대 조신이란 스님이 있었죠. 그는 이제 절에 자주 왔던 고을태수 김은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가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조신은 승적을 버리고 이제 그 사랑하던 태수의 딸과 살게 됐습니다. 그녀랑 50년을 같이 살면서 애를 5을 뒀으나 집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해서 연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씨는 식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얻어먹고 다니고 옷은 다 찢어지고 이제 헐벗은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가 15살 되는 큰아이가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 내외는 이제 늙고 병마저 들어서 둘 다 몸져 누우니까 먹을 거리를 누가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10살 된 딸애가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구걸하러 갔다가 개한테 물리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끌어안고 하염없이 이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서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고 수많은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에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이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붓기는 버들까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해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아내가 한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인생이 정말 어떤 허망한 느낌들, 사랑의 덧없음들, 그 다음에 어찌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인생이 도리어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던 것이 고통이라는 것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신이 이제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여인이, 아내가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그게 바로 실제가 아니라 조신이 꾼 꿈이었던 겁니다. 조신은 잠깐 졸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50여 년을 같이 살고 자식을 5이나 낳은 꿈을 꾼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조신은 인간의 욕망의 그 허망함, 그리고 인간의 그 사랑의 덧없음을 느끼고 평소 흠모하던 태수의 딸을 단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삼국유사에서도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사랑이란 것이 도리어 고통을 주고 번뇌를 만들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두들 사랑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수많은 고통과 번뇌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자들은 백마탄 기사를 원합니다. 또 기다리죠.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단번에 구해줄 어떤 남자를 기다립니다. 또한 남자들도 자신의 외로움을 없애줄 동반자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백마탄 기사는 없습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똑같이 연약하고 외롭고 이리저리 마음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 늙어지고 병들고 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기대합니다.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랑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지나치게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으로 한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도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곧 평범하고 연약한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백마탄 기사는 없죠. 백마탄 기사란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고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백마탄 기사란 바로 우리 내면의 각성을 뜻합니다.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어떤 기대감으로 내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백마탄 기사입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나를 부여안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나를 강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쇠인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백마탄 기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갑옷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초라하고 외롭고 왜소한 몸짓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실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백마탄 기사를 찾아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거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하찮도록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사랑의 감정인들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모든 인생을 걸고 나서는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알아야 되죠. 사랑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혼자 설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란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의 신이 비너스 또는 이제 큐피트라고 불리죠. 인도에서는 사랑의 신을 카마라고 부릅니다. 이 카마도 큐피트처럼 화살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화살을 맞으면 사랑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판단력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여신이나 남신으로 보이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마가 가지고 다니는 활의 끝에는 꽃이 달려 있죠. 이 꽃이 이제 꽃일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그 꽃의 향기는 감미롭고 가슴을 꿰뚫는 듯하고 거절하기 힘든 사랑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줍니다. 근데 카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름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때요? 그 사례를 보더라도 사랑은 달콤함, 행복함, 또 절망감, 분노, 적개심,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 남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카마는 제가 인도에서 사랑의 신이 카마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데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습니다. 파괴자, 정열의 줄기, 불타는 존재, 날카로운 존재, 속이는 존재라고 불렸습니다. 이 카마의 이름 안에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참 가볍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을 드디어 마칩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도 또 달아주시고 또 강의가 좋다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